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브러쉬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동양적인 느낌, 동양화를 수묵화 같은 거를 많이 그리죠. 그래서 수묵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수묵 브러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쪽에 브러쉬가 있고요. 자,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서 밑에 보면 수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수묵 선택하시면은 요 수묵 브러쉬가 선택이 될 거고요. 자, 좀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요 수묵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 같은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수묵화 같은 경우에는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런 먹의 농담과 진하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농담이 약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런 농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갈필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검정색으로 좀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베리언트들을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거친 수묵붓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런 거를 또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거친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세부 수묵도 있고, 불투명 수묵도 있고, 그리고, 약간 물이 좀, 많이 표현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젖은 수묵붓 같은 게 좀, 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젖은 것뿐만이 아니라 건조한 거, 이렇게 물기가 좀 없는, 건조 브러쉬 같은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약간 건조한 느낌을 주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베리언트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수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묵화에서도 느낌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젖은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조금 뒤를 좀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묵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선이 느낌이 좀 강해서 요거를 혼자 좀 사용하기보다는요, 수채화 브러쉬 우리 공부했었죠? 자, 수채화 브러쉬 같은 거하고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묵 담채화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쵸? 수묵 담채화 같은 느낌 같은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묵에서 다른 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쪽 밑에는 없고요. 위쪽 올라가면은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글씨 같은 것들을 좀 그릴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이라든가 잉크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캘리그라피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디지털 형식의 캘리그라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펜이 큰 게 되겠고요. 자, 색깔을 또 검정색으로 좀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리언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가지 정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넓고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자, 요런 거 선택해서 쭉 거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클릭해가지고 건조 잉크라고 해서 이런 느낌도 낼 수가 있겠죠. 크기를 좀 작게 해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캘리그라피 같은 걸로 글씨 같은 것도 쓰면은 이쁘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건조 잉크 말고 캘리그라피로 펜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자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글자를 좀 쓰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은 제가 대충 휘갈겨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정성스럽게 쓰면은 이쁘게 글자를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문 같은 것들도 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날림 같은 형식으로 글자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음대로 글자를 써보시기 바라고요. 캘리그라피 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쭉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서 글자를 이렇게 써보세요. 너무 두껍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스펀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셔서 여기 있네요. 자, 스펀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스펀지는 뭐랄까요? 요거는 혼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쓴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미지 같은 데다가 효과를 준다거나 뭐 질감 같은 거를 표현한다거나 그럴 때 요 스펀지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이미 우리가 칠해놓은 뭐 스트로크 같은 거 위에다가 뭐 혼합을 좀 한다든가 왜곡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베리언트들 같은 것들 응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펀지에 두꺼운 스펀지 같은 거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펀지를 뭐 빵빵빵 찍는 듯한 효과 같은 게 들어갔죠.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뭐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베리언트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거, 미세한 거, 뭐 젖은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이구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스펀지도 있죠. 그냥 스펀지 같은 형태도 이런 식으로 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펀지에 뭐랄까요, 물을 머금고 이렇게 찍는 듯한 느낌이 나죠. 너무 좀 작게 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덜하네요. 찍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펀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내기보다는 좀 다른 거를 좀 혼합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준다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자, 한 번씩 쭉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구아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이하죠? 구아슈. 자, 구아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아크릴을 공부를 했었는데 아크릴하고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채도 재설정, 번짐, 짙어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또 사용해서 붓결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슈는 약간 좀 아크릴 브러쉬하고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되고 요것도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들 뭐 넓은 거, 세부, 미세, 미세 원형, 편평, 불투명, 부드러운 불투명, 뭐 두꺼운 편평부터 해서 원형, 젖은 원형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손쉽게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두꺼운 원형 이런 식으로 자, 한 번씩 그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복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복제가 밑에 쪽에 있나요? 자, 밑에를 좀 내려가 가지고 자, 위쪽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복제기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을 테고요. 자, 복제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론 기능, 복제 기능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복제된 이미지 리터칭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미지에다가 뭐 클론 복제 소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이진 않지만 투명하게 비춰가지고 복제 소스를 영향을 받아서 브러쉬 효과가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복제기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베리언트하고 함께 우리가 별도로 구성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컬러 팔레트, 요 색상 팔레트 있죠? 자, 색상 팔레트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색상 복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색상 복제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가지고 다른 브러쉬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이 복제기 브러쉬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잠깐만 좀 끌게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하고 자, 요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풍차고 집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쵸? 와이어에서 열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해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바로
효과를 주실 수 있는 어떤 거였죠? 바로 빠르게 효과를 주실 수 있는 자 파일에 가셔가지고 빠른 복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빠른 복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효과가 들어갔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복제기 같은 거에서 선택을 좀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뭐 부드러운 복제, 오일 브러쉬, 뭐 두꺼운 붓 복제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긋게 되면 효과들을 또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복제기 브러쉬 부분이 좀 되겠고요. 원본은 또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캔버스를 좀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는 복제기 다음에는 자, 스마트 스트로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을 테고요. 자, 스마트 스트로크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페인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모아놓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는 커스텀 좀 사용자 팔레트 역할을 하는 매우 좀 편리한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적용시킨 이미지를 손쉽게 리터칭할 수 있는 오토 페인팅, 즉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함께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뭐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 없죠. 자,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창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자동 페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뭐 밑그림하고 복구하고 함께 나오게 되는데, 자, 자동 페인팅에 보면은 뭐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 스트로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쭉 써 있죠. 자, 위에 것부터 살펴보면은 스마트 스트로크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복제 소스를 기억해서 선택한 브러쉬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이미지 위에다가 덧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스마트 스트로크 활성화 갖다 대면 나타납니다. 자, 밑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브러쉬 스트로크 방식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뭐 우리 임의대로 어떤 사용자 정의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랜덤으로 우리가 임의로 적용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브러쉬 스트로크의 압력이죠. 그래서 지금 맨 왼쪽이 0%고 지금 85% 되어 있는데 0에서부터 200까지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브러쉬 스트로크의 길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 값에서 200까지의 값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회전이죠. 브러쉬 스트로크의 각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회전 각도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의 값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말 그대로 브러쉬 크기입니다.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해서 200까지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속도가 있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 페인팅의 진행 속도 같은 거를 설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정지하고 시작하는 거고,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 페인팅 효과가 들어가고 멈추면은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좀 끄도록 하고요.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른 종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액체 잉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리퀴드 잉크 브러쉬가 되겠고, 자, 액체 잉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팔레트에다가 자동으로 우리 예전에 수채화 브러쉬 사용을 할 때 수채화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거랑 똑같이 액체 잉크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액체 잉크를 선택하고 긋게 되면은 요 레이어 부분에 보면 액체 잉크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액체 잉크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만 요 액체 잉크 브러쉬가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양화, 우리 예전에 좀 전에 수묵했었던 것 같이 동양화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좀 표현을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액체 잉크 레이어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뭐 이름이라든가 뭐 한계값이라든가 수준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계값과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계값은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비차가 커져서 색이 날아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감이라고 할까요? 브러쉬 스트로크 양감 같은 걸 조절해서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액체 잉크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은 위쪽에 부드러움과 볼륨과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드러움은 말 그대로 브러쉬의 스트로크의 부드러운 정도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자, 볼륨은 브러쉬 스트로크의 볼륨감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볼륨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두껍고 단단한 형식으로 칠해지는 거고요.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브러쉬 결의 간격 같은 것들, 수치가 낮으면은 밀도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브러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들 있죠. 뭐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거친 붓 같은 것도 있고요.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부드러움을 좀 더 많이 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부드러움을 적게 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좀 까칠까칠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볼륨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볼륨감이 수치가 높을수록 좀 두껍고 단단하게 칠해진다고 했었죠. 볼륨감을 많이 주고 칠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부드러움이 너무 적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낮을수록 밀도가 좀 높아진다고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낮추고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고, 요거를 높이고 한번 선을 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낮추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드러움, 뭐 볼륨, 모양 같은 걸 조절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베리언트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뭐 빠른 에어브러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에어브러쉬 같은 게 이렇게 뿌리는 듯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있으니까요. 자, 다 해볼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들 한 번씩 쭉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잉크, 액체 잉크 브러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클릭을 좀 하셔가지고, 자, 팔레트 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나이프가 칼이죠, 칼. 자, 나이프 역할을 하는 요 팔레트 나이프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팔레트 나이프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에서 나이프에서 착안한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칠해져 있는 색상 같은 것들을 좀 혼합하거나 뭐 밀거나 나이프에 물감을 묻혀서 색상을 좀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예전에 뭐 우리 미술 시간 같은데 해봤던 것 같죠?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자, 요거는 지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좀 요거는 이렇게 요걸로 뭐 색깔을 이렇게 좀 칠한다거나 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액체가 아닌 잉크 브러쉬는 마스크레이어에 사용할 액체 잉크 브러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긁거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긁게 되면은 이렇게 긁어나가는 듯한 효과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또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뭐 네온 나이프, 뭐 뾰족한 트리플 나이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예전에 했었던 유화 같은 것들을 좀 발라보고 나이프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술과 유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붓브러쉬가 선택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색칠을 그냥 간단하게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좀 그냥 대강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팔레트 나이프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일거드림 팔레트 나이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트리플 나이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3개, 뭐, 이렇게, 마치 포크 같은 걸로 긋는 것처럼, 뾰족한 3개의 나이프죠. 트리플 나이프, 이렇게 3개의 나이프로 긋는 듯한 효과 같은 거를 또 주실 수도 있고요. 자, 팔레트 나이프도 많습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긁은 듯한 효과 같은 거를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이프로 어떤 잉크 같은 거를 칠하고 어떤 나이프를 이렇게 긁는 듯한 효과 같은 거를 줄 때 사용되는 게 이 팔레트 나이프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 뭐 번지는 듯한 효과 같은 것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긁고 혼합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뭐 바르는 듯한 느낌을 줄 때 팔레트 나이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팔레트 나이프까지 한번 해봤고, 다음번에는 지우개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자, 지우개라고 하는 브러쉬. 말 그대로 지우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지우개 역할을 하는 브러쉬가 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지울 때 사용을 하고, 뭐, 우리가 지움으로써 또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지우개, 뭐 크기 뭐 1픽셀 지우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크기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뭐 편평도 있고 블럭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워져요. 자, 뭐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유화 선택하고 이렇게 색을 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방금 전에 했었던 지우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안쪽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효과 같은 것들 표현이 되고요. 뭐 페인트 톤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아예 다 칠해버린 다음에 지우개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는군요. 다른 걸로 지워볼까요? 자, 부드러운 거 말고 표백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지우는 효과 같은 거를 주실 수도 있겠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베리언트들이 있죠. 뭐 직사각형 지우개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지워지는 효과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브러쉬도 있고요. 여기에 도구 모음 보게 되면은 지우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우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뭐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요. 브러쉬 형태로 지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캔버스를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요 지우개 브러쉬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배운 것들 한 번씩 다 클릭해 보셔서 어떤 베리언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차례차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처음에는 이미지호스 브러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호스라고 하는 브러쉬나 아니면은 또 패턴 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무늬펜. 자, 패턴을 무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패턴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페인터 한글판에서는 무늬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무늬라고 하는 게 패턴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호스라고 하는 브러쉬, 그리고 무늬펜, 패턴펜이죠. 무늬펜 브러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거를 좀 불러오도록 해야겠네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건 이미지 호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호스라고 하는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지 호스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됐고요. 자, 이미지 호스라고 하는 브러쉬는 좀 크게 브러쉬 스트로크의 방향대로 일자로 뿌려주는 좀 직선 계열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스트로크 주변에 불규칙하게 뿌려주는 스프레이 계열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로 뿌려주는 게 선형,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불규칙하게 뿌려주는 게 스프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여기 베리언트 부분에 보셔도 선형이 쭉 있고 스프레이가 쭉 있죠. 이렇게 크게 선형 부분에 선형 이미지 호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계열, 스프레이 부분에 이미지 호스, 이렇게 브러쉬 베리언트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과 스프레이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선형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선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 10 정도로 보도록 하죠. 자, 선형이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하셔서 뭐 선형에서 다른 거 크기 같은 걸 해보고,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는 거예요. 한 10 정도로 하고 해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밑에를 클릭해서 스프레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아무거나 선택하고 크기를 좀 줄여서, 자, 뿌려보면은 위에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쭉 긋고 거기에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긋는 거 주변으로 해서 랜덤으로 뿌려주는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좀 크게 해서 보면은요. 크게 해서 보면 이런 이파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모양 선택기에서 지금 월계 수입 스프레이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황 네온 같은 것도 있고 꽃잎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좀 틀리고요. 자, 지금은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호스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주변으로 랜덤하게 들어가는 게 요 스프레이 부분이 되겠고, 일자 형식으로 선 방향으로 해서 일자로 쭉 뿌려주는 게 요 선형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만 아시면은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월계 수입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거를 바로 노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월계 수입 같은 것들, 이런 하나의 소스들을 노즐이라고 하게 되고요. 요 노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제공되는 노즐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노즐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미지 호스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비틀기 브러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있었던 걸 없앴고 새로 좀 만들게요. 비틀기는 새로 만들지 말고요.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를 좀 불러와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썼던 빨간 꽃 생각나시죠? 자, 요거를 좀 불러왔고, 자, 비틀기라고 하는 브러쉬를 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비틀기를 선택하고요. 자, 비틀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쓰기보다는 기존의 색상을 칠한 거라든가 이미지에다가 좀 2차적으로 비틀기라든가 이런 효과 같은 거를 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라든가 물 같은 거 위라든가 유리에 비친 효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말 그대로 좀 일그러진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게 요 비틀기 브러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비틀기 브러쉬를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자, 또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15개 정도의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들어가게 돼요. 벌지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선택해보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뭔가 좀 뭉개지는 듯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스톨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자, 요 비틀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기 불투명도 그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크기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고, 불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불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질감 적용 정도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거죠.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디스톨트라고 하는 게 있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걸 또 선택했더니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여기 가운데가 방금 전에는 뭐였습니까? 방금 전에는 불투명도 같은 거였는데, 허리케인을 했더니, 크기하고 그레인은 그대로 있는데, 중간이 강도가 됐어요. 자, 세기입니다. 세기. 스트렝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어떤 베리언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베리언트의 적용 정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자, 허리케인이 선택되어 있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자글자글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케인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글자글해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강도를 1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큰 거고, 강도를 약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도 조금씩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좀 이제 효과가 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강도를 세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그런 세기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대리석무늬 갈퀴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 꽃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효과를 또 주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비틀기에 있는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틀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비틀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왜곡을 해주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비틀기를 끄고 다른 거를,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사진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에다가 또 효과를 적용하는 그런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하는 강도 같은 거, 중간에 보면은 크기, 강도, 그레인 있죠? 또 방금 전에 봤었던 것과 동일하게 어떤 세기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베리언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10가지 정도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자, 그레인 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레인 추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친 느낌을 주게 돼요. 거친 질감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지저분해지면서 거칠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만지면 왠지 이렇게 오돌토돌할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레인이라고 하고, 그레인을 요 이미지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흐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흐림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흐릿흐릿하게 해주는 효과예요. 블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흐릿흐릿해지게 됩니다. 강도가 지금 좀 약하네요. 자, 효과를 좀 많이 보기 위해서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흐릿흐릿해져요. 지금 여기선 좀 효과가 잘 안 보이는데, 자, 뭐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을 한번 불러와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문대버리면은 얼굴이 흐릿흐릿해지죠? 지금 얼굴 윤곽이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흐릿흐릿해지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클릭을 해보고요. 그을림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자, 그을림을 한번 해보고 해보죠.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을려지는 효과 같은 게 나타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깔도 좀 진해지면서 꺼멓게 되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왠지 좀 선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뒤로 되돌리도록 하고요. 자, 또 뭐를 한번 볼까요? 자, 닷지라고 하는 게 있죠? 닷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해보게 되면 굉장히 또 밝아지네요. 그쵸? 자, 밝아지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밝아졌죠? 여기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머리카락 부분이 굉장히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밝아지는 효과를 주는 게 닷지라고 하는 효과가 되겠고, 또 채도 추가라고 하는 게 있죠? 채도를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도가 추가가 돼서, 뭐랄까요? 좀 더 강도를 좀 세게 할까요? 이걸 좀 세게 해서 보게 되면은, 빨간 부분은 더 빨갛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색상을 조금 더 그런 색을 표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연했는데 효과를 주면은 점점점 빨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도를 추가해주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색상을 혼합시키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자, 블렌더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는 좀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블렌더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블렌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이미지라든가 브러쉬 스트로크 같은 거 위에다가 물이나 기름을 첨가해서 색을 섞는 그런 브러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섞거나 질감 효과 같은 거를 낼 수가 있어가지고
주 브러쉬가 아니라 좀 보조 형태의 브러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로 해서 창을 하나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다른 걸로 좀 색을 좀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가의 유화 브러쉬로 좀 칠해 줄까요? 자, 노란색으로 해서 색을 또 이렇게 좀 한번 칠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또 클릭해서 녹색 같은 것들도 한번 해서 또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화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더 같은 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자,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에 같은 경우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클릭하셔서 거친 오일 블렌더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기름을 섞어서 두 개를 이렇게 섞는 것 같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효과도 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블렌더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효과를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른 색이라든가 이런 효과, 오일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섞는 형태의 브러쉬가 블렌더 브러쉬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흐르는 이런 식으로 뭐 효과를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클릭해서 뭐 번짐, 뭐 비벼 바르기 라고 하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비비는 듯한 효과 같은 게 들어가죠.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 한글로 다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한 번씩 하셔서 어떤 느낌인지 효과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요거를 좀 꺼주도록 하고요. 조금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꺼주죠. 자, 새로운 거를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술가 브러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위쪽에 미술가 유화 바로 위에 미술가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멋있는 미술가 같은 그런 브러쉬 형태를 주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자동 방구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 베리언트 보게 되면은 뭐 인상파, 방고호, 그리고 뭐 사전트, 뭐 쇠라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같은 거 선택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선택해서 뭐 쇠라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런 미술가 형태의 브러쉬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FX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FX 브러쉬. 자, 뭐, 특수효과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혼동, 뭐, 페어리 더스트, 뭐, 불꽃, 백열, 뭐, 네온펜, 뭐, 피아노키, 부서진 조각,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자, 말 그대로 특수한 효과들을 모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막 특수효과 좋다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적당히 효과를 주시도록 하고요. 뭐 배경을 조금 검정색으로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해서 페인팅으로 부어주도록 하고요. 자, 브러쉬를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뭐를 페어리 더스트라고 하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주색을 흰색으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효과를 굉장히 손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또 클릭을 하셔서 불꽃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꽃 효과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꽃이 불이 타는 듯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가 지금 좀 약한데 강도를 좀 세게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나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불꽃 형태의 브러쉬가 되겠고요.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택하셔가지고 뭐 모피 브러쉬라고 해서 색상을 좀 다른 거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피 형태의 이렇게 털 있죠? 굉장히 부들부들한 털, 뭐 좀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들부들한 형태의 이런 모피 형태의 브러쉬가 모피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또 여러 가지 뭐 백열, 뭐 털 스프레이라고 해서 여기선 효과가 안 나네요. 자, 피아노 키라고 해서 이렇게 따삭따삭한 형태의 이런 피아노 키 브러쉬도 있고요. 부서진 조각, 뭐 네온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자, 여기 있는 효과들 중에서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부분 다 한 것 같죠, 이제. 굉장히 브러쉬가 많았는데 대부분 다 한 것 같고, 자, 맨 밑에 보면은 수치화 위에 색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틴팅 브러쉬라고 하게 되는데 색조 브러쉬라고 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색을 내는 용도라기보다는 좀 블렌드 기능, 우리 아까 블렌드 했었던 거 있죠? 그럼 블렌드 기능을 가진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리언트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색을 칠하고 거기다가 또 좀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다른 색으로 좀 칠을 좀 해보고요. 아까 뭐 유화로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유화를 칠해보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맨 밑에 있었던 색조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뭐 기본 원형 뭐 블렌딩 붓이라고 뭐 확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노란색에서 밀면 노란색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밀니까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렌딩 붓, 방향성 확산기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일 형태, 오일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블렌드 했었던 것 같이 약간 이렇게 오일이 섞이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번지는 듯한 효과일까요? 그런 효과들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좀 쫙 되돌리도록 하고요. 자, 소금을 친이라고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소금 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금을 친, 좀 독특한 효과죠. 소금을 이렇게 확 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소금을 친 효과도 줄 수가 있겠고, 뭐 부드럽게 하기, 뭐 부드러운 뭐 그레인 원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부드러운 지우개도 있어서 이렇게 지워지는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조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다른 브러쉬를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좀 2차적인 효과를 주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브러쉬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다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열 몇 개씩, 뭐 20 몇 개씩의 베리언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다 해보는 거는 좀 불가능했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선택해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브러쉬 같은 것들을 적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브러쉬 이렇게 좀 위쪽에다 놓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사용하는 게 있으면 그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시면은 이번에 배웠던 것들 베리언트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페인터 11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브러쉬들을 좀 쫙 살펴봤는데요. 거의 좀 간단하게만 사용을 해봤지 실질적으로는 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브러쉬들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브러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는 브러쉬도 있을 테고 활용을 안 하는 브러쉬도 있을 테니까요.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요. 자, 처음에 그러면 우리 뒤에서부터 배웠던 것부터 뒤에서 앞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맨 뒷부분에서 배웠던 것들이 뭐가 있었죠? 뭐 색조 브러쉬라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복제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자, 저는 고양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놀랐네요. 자, 깜짝 놀란 고양이 이미지를 좀 가져왔고, 자, 이미지는 좀 제공이 어렵다고 했죠. 저작권 문제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작권 때문에 제공은 안 해드리고, 이미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하시거나 혹은 뭐 핸드폰 카메라라든가 디카로 찍으시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찍어서 실습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고양이를 좀 가져왔고요. 자, 우리 복제 기능 있었죠? 그렇죠? 뭐 빠른 복제라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빠른 복제를 먼저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 있었죠? 파일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에 빠른 복제라고 했었던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빠른 복제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약간 허옇끼끼하게 만들어지는 거 항상 그랬었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제 브러쉬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에 지금 복제기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복제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베리언트에서 자, 클릭해서 우리 뭐 이렇게 털 느낌이 났었던 복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붓브러쉬, 유화, 뭐 복제기 스프레이, 크레용, 뭐 휘몰아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털 느낌이 났었던 모피 복제기라고 했었던 이런 브러쉬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모피 복제기라고 하는 걸 좀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모피 복제기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피 코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났었습니다. 자, 너무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기를 여기서 약간만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기를 약간만 좀 줄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에 지금 고양이 요 복제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효과를 좀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냥 쭉 색상을 한 번씩 칠해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원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하얀 느낌이 살짝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털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처럼 마치 뭐랄까요? 카페트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세하게 뿌려지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결 하나하나에 약간 모피에 이렇게 털의 느낌이 흐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캔버스에다가 요 모피 복제기라고 하는 브러쉬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효과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트레이싱 페이퍼 전환이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요 트레이싱 페이퍼 단추를 끄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좀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뭐 잘 표현 안 됐던 부분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효과를 더 줘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좀 다듬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 주게 되면은 마음에 들 때 멈춰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동글동글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과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약간 고양이의 무늬가 있는 뭐 양탄자라든가 카페트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간단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복제했었던 거, 빠른 복제라고 했었던 기능하고 그리고 복제기에서 모피 복제기라고 하는 거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간단한 형태의 리터칭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약간 좀 털이 조금 있는 동물 그림 같은 걸 하시면은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세요. 자, 조금 더 세세하게 효과를 주려면 크기에서 요거 크기를 뭐 10 이하로 해가지고요. 세세하게 해서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세세하게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테두리라든가 이런 부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모피 복제기를 한번 써보게 되겠죠. 자,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색조 브러쉬 있었죠? 아마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색조 브러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조 브러쉬는, 일단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가져서 열기를 하시고요. 자, 어떤 거를 가지고 할 거냐면은, 자, 묘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 지금 보면은 조금만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화면을 살짝 좀 크게 하셔서, 화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묘지 이미지가 있는데, 좀, 뭐, 따뜻한 좀 봄 같죠? 느낌이, 보기에요. 자, 하늘도 굉장히 청명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푸르고요. 자, 요거를 이미지를 약간 좀 겨울 느낌을 좀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분위기 같은 것도 겨울이 막 이렇게 푸르지는 않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회색 느낌? 물론 겨울이 무조건 뭐 회색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미지에서 겨울을 연출하는데 살짝 분위기를 회색 느낌으로 살짝 회색이면서 살짝 푸른 그런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눈 이미지도, 눈 효과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효과를 줄 때 우리가 브러쉬, 색조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다가 눈 모양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모양은 우리가 색조 브러쉬에서 소금 치는 브러쉬 있었죠? 소금 이렇게 막 뿌린 듯한 효과를 줬었던 브러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색조 브러쉬 지금 뭐 선택이 되어 있네요. 색조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었죠. 자, 그리고 색조 여기 베리언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소금을 친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뭐 salty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금을 친이라고 하는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요. 빨간색이 지금 기본색이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해주세요. 자, 흰색으로 하시려면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흰색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뒤에 요 보조 추가색이 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상 바꾸기죠. 요거를 누르시면 색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본색을 우리가 흰색으로 좀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려주도록 할 텐데, 먼저, 크기는 13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너무 좀 세세하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요거를 조금만 크게 해줄게요. 한 34, 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눈송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드래그를 하면 좋은데 드래그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눈이 너무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좀 세세하게 이쁘게 하려면은 클릭하고 드래그 살짝, 클릭하고 드래그 살짝 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 때까지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묘지 부분에도 좀 주시고요. 자, 뭐 눈이 뭐 장소 따라서 오는 건 아니니까 눈 뭐 이런 밑에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투명도가 지금 64%가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불투명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 형태의 눈도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잘 안 보이는 형태의 눈송이들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눈송이를 만들라는 거죠. 자, 눈이 많이 오는 형태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자, 조금 잘못 들어가는 것들은 취소를 해주시고, 불투명도가 93%로 좀 했으니까 또 낮춰서 좀 많이 낮춰서 은은한 좀 약간 그냥 하얀색의 은은한 형태의 또 눈송이들도 살짝씩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넣어졌다 싶으시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효과를 또 방금 전에 우리 설명했던 대로 좀 파란빛
핑크빛하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형태의 색깔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크기 같은 것들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좀 작게 해서 좋은 효과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조라고 하는 브러쉬에서 소금을 친이라고 하는 베리언트를 선택해서 눈송이들을 쭉 만들어 주시고요. 자, 뭐 넣으니까 눈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는 건 요 레이어 팔레트에서 요 세 번째에 있는 새 레이어라고 하는 버튼 있죠? 자, 요거를 눌러서 레이어를 새롭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색상을 줄 건데요. 자, 기본색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색상 요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RGB 여기 빨간색 레드 그리고 녹색 G 파란색 돼 있는 거 B인데 요게 U로 돼 있네요. 그래서 RGB 색상의 코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한 167 정도를 주도록 하고 약간 좀 푸른색 계열을 할 거거든요. 자, 녹색 부분은 18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은 193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167 그리고 184 그리고 193에 요 RGB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요런 색깔이 나와요. 자, 여기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확인하시면 되고 뭐 나는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기본색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색상이 들어가게 됐고, 자, 기본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화면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거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색깔을, 요 색상을 페인트 통으로 확 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상이 들어갔고, 자, 레이어 1이 캔버스라고 하는 거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캔버스에 우리가 했었던 요 원래 묘지 그림하고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눈송이하고가 안 보이는 거죠. 자, 레이어 1을 눈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하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레이어 1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걸 보이게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페인트 통으로 색깔 벗던 것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합 모드를 좀 바꿔줍니다. 자, 복합 방법을 좀 바꿔주고요.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색 입히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좀 푸른빛 계열이 들면서 회색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자, 원래 요거였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원래 요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색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색깔이 단초로워지니까 좀 이상하니까요. 요거를 약간 투명하게 바꿔줘서 밑에 있는 색상이 보이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었던 요 투명도를,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낮춰주시게 되면 밑에 색상들이 약간 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 70%에서 한 80% 사이, 60%대도 괜찮고요. 그래서 원하는 이렇게 불투명도를 책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거에서 약간 이렇게 회색 빛깔도 조금 있고, 그렇죠? 약간 파란색 빛깔도 있는. 자, 불투명도를 완전히 낮추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고, 불투명도를 높일수록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원하시는 효과를 오퍼시티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색 입히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있죠. 뭐 리버스 아웃도 있고 좀 이상하죠. 요술 결합도 있고요. 곱셈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해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효과를 좀 주시면 되겠죠. 아무리 좀 선택을 해봐도 여기 색 입히기라고 했었던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줘서 분위기 레이어에다가 색상을 줘서 분위기가 약간 파란색 겨울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눈 같은 것들은 브러쉬에서 색조 브러쉬에 소금을 친이라는 베리언트를 선택해서 자, 뭐 불투명도도 좀 바꿔주고 크기도 좀 바꿔줘서 이렇게 랜덤한 형태의 눈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는 다른 형태로 또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깨끗하게 좀 다 없앴고 자, 새로운 문서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0에 300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한 700에 600 정도 해볼까요? 해상도도 좀 높이겠습니다. 300 정도로. 자,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크군요. 강이 여기가 조금 좁은 관계로 66%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좀 쓰고요. 글자에다가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거 문서를 좀 열어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를 검정색으로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레이어를 좀 하나를 레이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주 색깔을 검정색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네, 페인트 통 있죠? 페인트 통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럼 전체가 검정색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쓰려면은 여기 도구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도구 상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겠죠.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위쪽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자, 더 자세한 거는 텍스트 팔레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 이렇게 피하시면은 요걸 꺼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요 위에 요거는 이제 재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영 같은 거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넣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인트 크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텍스트의 문자의 크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정렬, 왼쪽에 정렬하는 거, 가운데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렬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텍스트 속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의 색상 선택이네요. 자, 불투명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가지 우리 여기서 레이어에서 배웠었던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혼합 모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부분은 팔레트를 또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고, 자, 여기에 텍스트 컨트롤 6번을 누르면은 나타나게 되겠죠? 자, 클릭을 하시면은 텍스트가 나타나죠. 자, 텍스트 여기에서 또 여기에 보시면은 글꼴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자간,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가 줄 간격, 글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간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글자 스타일, 곡선 스타일, 뭐 일자 형태, 평평,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휜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가운데 맞추기, 뭐 여러 가지 텍스트 속성, 복합 방법 등등 있고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선택된, 텍스트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박스가 하나가 조그맣게 생기면서 커서가 안쪽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쓸까요? 자, 지금 글자를 쓰는데 안 보이죠? 자, 안 보이는 이유는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글자 색깔을 여기서 흰색으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써보죠. 자, F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뭐라고 쓸까요? 자, fire라고 쓸까요? 자, fire, 특별하게 fire라고 써보죠. 박명수 씨 노래 제목 같이 fire. 자, fire라고 썼고, 자, 요거를 지금 글자 폰트나 이런 것들 크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e 글자를, 자, 글꼴 스타일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쭉 한번 보고요. 자,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자, 여기 텍스트를 좀 위로 올려서 클릭하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다른 글꼴을 좀 클릭하시면 글꼴 선택하는 또 창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에리얼 블랙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바뀌거든요, 바로. 자,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글자를 선택해 보세요. 자, 에리얼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하고 뭐 스타일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레귤러밖에 없군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에리얼 블랙으로 요 효과가 바뀌게 됩니다. 자, 크기도 좀 크게 해주죠. 여기에 포인트 크기 있었죠? 클릭하시고 이렇게 좀 드래그를 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쪽으로 좀 옮기고 글자를 좀 큼지막하게 만들도록 하죠. 자, 요 정도로 좀 만들까요? 자, 만들었고,
자, 여기는 글자와 글자의 간격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좁히면은 글자와 글자 간격이 좁아지고, 요걸 이렇게 넓히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넓어지죠?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죠. 자, 조금 글자 크기를 살짝만 조금 작게 해줄까요? 글자 크기 살짝만 작게 하고 자간을 살짝만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글자 한 줄이기 때문에 줄 간격 같은 것들은 조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복합 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 폰트 모양하고 그 다음에 크기 정도만, 그 다음에 자간 정도만 살짝만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 팔레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끌게요.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FX 효과를, 특수 효과를 좀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브러쉬를 선택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브러쉬 아까 요거를 좀 없앴네요. 브러쉬 선택줄을 꺼내고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FX 효과니까 여기 FX 있죠? 클릭을 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키가 아니라 파이어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불꽃을 클릭을 해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텍스트에 효과가 들어가 버리게 됐네요. 자, 뒤로 좀 되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불꽃을 선택을 하시고요. 얘가 좀 바뀌었으면 원래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좀 되돌려 주시고, 자, 불꽃 FX 브러쉬에 불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자, 요거 이미지 레이어에 커밋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레이어로 바꿀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T자 있는 텍스트 레이어였는데 커밋을 하면은 일반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렸고, 자, 이제 여기다가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살짝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한 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 계열을 주기 위해서 빨간 색상을 187에 53에 0 187 53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자, 이제 여기다가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클릭하고 자연스럽게 살살 효과를 주세요. 흰색에는 어차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조금 더 불꽃이 위쪽으로 타오르는 듯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삐져나가는 효과도 좀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Y도 주변에다가 일단 살짝 효과를 좀 둘러준 다음에 이렇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Y도 이렇게 좀 뭔가 좀 불타는 듯한 끝에도 이렇게 좀 활활 타오르는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A도 주변에다가 살짝 주시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여러 번 해주세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중간에는 그냥 막 드래그 해주시고 자, A 부분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효과를 세게 하시려면 여기 강도 있죠? 강도를 세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요. 드래그 해주시고 자, 이쪽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강도를 세게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좀 많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fire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불들이 막 불타오르는 듯한 효과를 좀 줬어요. 그래서 글자 부분에다가는 효과를 좀 더 많이 줘서
글자 부분은 온도가 좀 높은 것처럼 훨씬 더 불타오르는 것처럼 효과를 좀 줬고, 자, 주변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불꽃이 좀 솟아오르는 듯한 효과를 이런 식으로 좀 주시면은 이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도를 좀 너무 세게 했는데, 강도를 이렇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 7, 80% 유지한 채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좀 더 많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글자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이 타오르는 형태의 이미지 효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브러쉬를 가지고 실습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